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을 피해 차량으로 도주하려던 30대 백인 여성이 총격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DHS는 해당 여성이 IC 요원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주장한 반면 지방 정부는 과잉 진압이란 평가입니다. 중국이 이른바 소금 태풍으로 알려진 대규모 사이버 스파이 활동의 일환으로 연방 하원 내 주요 위원회 직원들이 사용하는 이메일을 해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미국의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기관 투자자의 매입 금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연방주택금융청에 따르면 미국의 주택 가격은 지난 5년 동안 무려 55% 상승했습니다. 뉴저지를 대표하는 한인타운 펠팍에서 타운의 재정 적자를 놓고 정치권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임시 예산안에 반대한 시의원들은 행정부가 적자에 대한 책임을 질 것과 타운 행정의 투명성 등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내 이사 수요를 추적하는 6월의 2025년 그로스 인덱스에서 텍사스와 플로리다의 인구 유입이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뉴욕과 뉴저지는 인구 유출이 많은 주로 꼽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을 피해 차량으로 도주하려던 30대 백인 여성이 총격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DHS는 해당 여성이 IC 요원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주장한 반면 지방 정부는 과잉 진압이란 평가입니다. 분노한 시위대는 현장에서 IC 반대 집회를 벌였습니다. 어제 오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불체자 단속을 실시하던 IC 요원이 차량으로 도주하던 여성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했습니다. SNS에 유포된 사건 영상을 보면 IC 요원들은 한 주택가 도로 위에 있는 혼다 차량에 다가섭니다. 운전자는 창문을 열고 있는 상태였는데 IC 요원 중 한 명이 강제로 문을 열려 하자 후진을 한 뒤에 현장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차량 앞쪽에 있던 또 다른 요원이 총을 뽑아 벗어나려 하는 차량 운전석을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차량은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총을 쏜 요원을 피해 자리를 벗어나긴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주차된 차량과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소 2발의 총성이 울렸고 해당 여성은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성명에서 IC 요원들은 오늘 미니애폴리스에서 표적 작전을 수행하던 중 폭도들이 요원들을 막아섰고 이 폭력적인 무리 중 한 명이 자동차를 무기 삼아 법 집행관들을 치어 죽이려 시도했다며 이는 국내 테러 행위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소셜에 비명을 지르던 그 여성은 명백히 전문 선동가였다며 매우 난폭하게 행동하고 방해하고 저항하다가 결국 IC 요원을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차로 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영상을 봤는데 그것은 헛소리라며 이 요원은 무모하게 권력을 남용했고 그것은 누군가가 죽거나 살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도 영상을 봤다며 이 선전 기계를 믿지 않는다고 국토안보부의 발표를 직격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은 숨진 여성은 37세 백인이며 법 집행당국의 조사나 조치 대상이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총격 사건이 알려진 뒤 분노한 시위대들이 현장에 집결해 IC 반대 집회를 벌였고 IC 요원들은 최루탄을 발사하며 대응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IC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정부 셧다운 위협을 본격적으로 이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악시오스는 어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민주당 일부 연방 의원들이 지도부와 충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의 진보적 의원들은 크리스티놈 장관이 이끄는 DHS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1월 말 정부 예산안 통과를 지렛대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IC의 불법성이 커지는 것을 억제하지 않는 DHS 예산에 투표할 수 없다며 이달 말 만료되는 임시 예산안이 우리의 기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과도하게 권력을 남용한 IC 요원을 체포해야 한다며 우린 수천억 달러가 무법 기관에 들어가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셧다운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고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도 IC 규제를 위해 예산 편성 과정을 이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현재 우린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인수 의지를 연일 내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미 그린란드에 광범위한 군사 재량권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방위협정에 따라 그린란드에서 자유로운 재량권을 갖고 있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보도에서 미국이 1951년 덴마크와 맺은 방위협정에 따라 이미 그린란드에서 광범위적 군사적 접근권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협정에 따라 미국은 그린란드 전역에 걸쳐 군사기지 설치, 운영, 병력 주둔, 선박 및 항공기 등 운송수단의 계류와 운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경우 추가로 기지를 설치하거나 병력을 증강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그린란드에 여러 개의 군사기지를 운영했으나 폐쇄 후 현재는 피투픽 우주군 기지 하나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북극과 대서양을 잇는 해상 요충지입니다. 덴마크 해협과 아이슬란드 부근의 좁은 해로이자 전략상의 조임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석유와 가스, 히토류 광물 등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전략적인 가치는 더욱 큽니다. 안보상의 이유로 그린란드 매입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덴마크 국제학연구소의 미켈 룬게 올레센 연구원은 미국은 방위협정에 따라 그린란드에서 자유로운 재량권을 갖고 있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린란드에 묻혀있는 핵심 광물을 얻기 위해 미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주민들은 누구와도 사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이른바 소금 태풍으로 알려진 대규모 사이버 스파이 활동의 일환으로 연방 하원 내 주요 위원회 직원들이 사용하는 이메일을 해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어제 중국 정보기관이 연방 하원 중국위원회 직원들은 물론 외교위원회, 정보위원회, 군사위원회 보좌관들이 사용하는 이메일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보기관의 해킹은 지난 12월 적발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공격은 중국 정보기관 국가안전부가 미국 통신망을 겨냥해 벌이는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의 일환이라고 전했습니다. FT는 중국 국가안전부는 수년간 운영해온 프로그램 소금 태풍을 통해 미국인의 암호화되지 않은 전화통화, 문자 메시지, 음성 메일에 접근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메일 계정에도 접근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의원들의 이메일에 접근했는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소금 태풍은 지난 몇 년간 미국 고위 관리들의 통화 내용도 도청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상원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은 국방 전문 기자 모임에서 암호화된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그들은 우리 중 누구든 찾아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중국 정보기관과 인민해방군이 미국의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벌이는 수많은 사이버 첩보 활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주미 중국 대사관은 소금 태풍 해킹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류펑위 대사관 대변인은 미국 측이 근거 없는 추측과 비난을 일삼고 사이버 안보를 이용해 중국을 폄훼하고 소위 중국의 해킹 위협에 대한 온갖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미국의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기관 투자자의 매입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연방주택금융청에 따르면 미국의 주택 가격은 지난 5년 동안 무려 55%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 트루소셜을 통해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시 취하려 한다며 의회에 이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은 집에 사는 것이지 기업에 사는 게 아니다며 기관 투자자들이 집을 대규모로 사들여 임대하는 현상을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과 민주당에 의해 초래된 사상 최고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집 마련이란 아메리칸 드림이 점점 많은 사람, 특히 젊은 미국인들에게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이 가파른 상승률을 보인 배경에 대형 투자 회사들의 주택 매입과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시작된 인플레가 영향을 줬다는 주장입니다. 연방주택금융청에 따르면 미국의 주택 가격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포함된 2020년부터 25년 사이에 약 55%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뒤 다보스 연설에서 추가적인 주택 및 주거비 부담 완화 제안을 포함해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정부가 미국 주택 구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줄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새해 초에 곧 발표할 큰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를 대표하는 한인타운 펠팍에서 타운의 재정 적자를 놓고 정치권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임시 예산안에 반대한 시의원들은 행정부가 적자에 대한 책임을 질 것과 타운 행정의 투명성 등을 요구했습니다. 뉴저지 펠팍 타운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77만여 달러 재정 적자를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펠팍 타운은 지난 5일 열린 의회에서 예산 부족분 77만 5천 달러에 대한 긴급 예산안을 찬성 4, 반대 2로 통과시켰습니다. 타운의 재정 적자는 각종 소송으로 인한 법적 비용 27만 5천 달러, 소송 합의금 25만 달러, 쓰레기 수거업체 지급 비용 25만 달러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펠팍 폴김 시장은 의회 표결을 앞두고 긴급 예산안은 타운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것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필수 서비스 축소 등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며 예산안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총 6명의 시의원 중 이상희, 신창균, 크리스 과, 프랭크 도나휴 등 4명이 찬성하고 민석준, 원유봉 의원은 반대했습니다. 긴급 예산안 통과에 반대표를 던진 민석준, 원유봉 시의원은 어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처리된 77만 5천 달러의 예산 편성은 전체 적자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타운 정부는 재정 적자의 총액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전체 적자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펠팍 행정부조차 재정 적자의 총액을 모른다고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행정 실패입니다. 또 재정 적자는 무능한 행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결국 주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안은 정치적 공방이 아닙니다. 절차의 문제고 책임의 문제이며 신뢰의 문제입니다. 누가 잘못 판단하였는지, 누가 알고도 공유하지 않았는지, 왜 그 부담을 결국 주민이 떠안아야 되는지, 이 질문의 대답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반면 펠팍 폴김 시장은 성명을 통해 예산안을 통과시켜준 시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반대표를 던진 두 시의원을 비난했습니다. 김 시장은 당초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예산이 문제가 됐다며 재정위원회 소속의 두 의원의 지나친 간섭과 소통 부족 등을 지적하며 임시 예산안 통과는 주민들을 위한 필수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통역 서비스를 이용한 이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통역 서비스의 대부분이 스페인어와 중국어에 집중돼 있었으며 한국어 서비스 비율은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뉴욕주 언어 접근 사무국에서 어제 발표한 2024에서 2025 회계연도 언어 접근성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주 정부 기관에서 개별 상담 시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는 총 58만 3,79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회계연도에 제공한 통역 서비스 건수보다 13% 늘어난 수준입니다. 주 정부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 언어도 같은 기간 130개 언어에서 157개 언어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통역 서비스의 대부분은 스페인어와 중국어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주 정부 제공 통역 서비스 중 75.8%는 스페인어 통역이었으며 중국어 6.1%, 러시아어 3.2%, 영어, 수어 2.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는 5,260건, 0.9%에 그쳤습니다. 주 정부 기관을 이용하다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는 전화 통역이 대부분인데 한인들이 한국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한참 동안 대기해야 하거나 서비스에 따라선 한국어 전화 통역 서비스는 없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주 정부가 제공하는 문서 번역은 전화나 대면 통역 서비스보다는 비교적 고르게 제공됐습니다. 가장 많이 번역된 것은 스페인어로 총 14.7%를 차지했고 방글라데시어 7.7%, 프랑스어 7.5%, 한국어 번역도 7.5%에 달했습니다. 주 정부 기관에 제출할 문서 번역의 경우 역시 스페인어가 1,68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어 번역 요청 건수는 11건에 그쳤습니다. 한편 주 정부 기관들은 지난 회계연도에 언어 접근성 서비스에 1,4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해 직전에 대비 36% 늘어났습니다. 주 정부 기관 중 통역 서비스 요청이 가장 많았던 곳은 차량국이었으며 노동국, 정신건강국, 조세금융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내 이사 수요를 추적하는 6월의 2025년 그로스 인덱스에서 텍사스와 플로리다의 인구 유입이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뉴저지와 뉴욕은 인구 유출이 많은 주로 꼽혔습니다.
6월에 2025년 그로스 인덱스에 따르면 2주 순유입 상위 5개 주는 텍사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순이었습니다. 반대로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저지, 뉴욕, 매사추세츠는 순유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유홀은 보고서에서 2020년 팬데믹 이후 두드러진 블루스테이트에서 레드스테이트로의 이동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상위 10개 성장주 가운데 7곳은 공화당 주지사가 이끌고 있으며 9곳은 직전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했습니다. 반면 하위 10개 주 중 9곳은 민주당 주지사, 7곳은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사 동기의 또 다른 축은 기후입니다. 순유입 상위 10개 주 중 8곳이 남부 지역으로 따뜻한 날씨와 생활 환경이 이동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텍사스는 최근 10년 중 7차례 1위를 기록하며 최대 유입주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6월의 보고서는 한 주에서 대여한 트럭, 트레일러, 유박스 컨테이너를 다른 주에 반납한 편도 이동의 순증감으로 산정됩니다. 유홀은 인구나 GDP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지역의 거주자 유인, 유지력을 가늠하는 효과적 지표란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 세금 규제, 기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하락 기대에도 2026년까지 주택시장 회복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 속에서 비용 부담이 낮고 성장 기대가 큰 남부, 선벨트 지역으로의 이동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2027년도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 달러로 늘리는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특히 지금처럼 매우 혼란스럽고 위험한 시기에 2027 회계연도 군사 예산은 1조 달러가 아니라 1조 5천억 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마땅히 누려야 했던 드림 밀리터리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며 어떤 적을 상대하더라도 우리를 안전하고 확실히 지켜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6 회계연도 미국의 국방 예산은 9,010억 달러로 책정돼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줄리맨인 뉴욕시 의원을 만장일치로 새 의장에 선출했습니다. 51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이례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를 포함하는 뉴욕시 의회 5선구를 관할하는 맨인 의장은 이번 선출로 시의회 역사상 첫 유대인 의장이 됐습니다. 맨인 의장은 동료 시의원들의 신뢰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생활비 부담 완화와 실질적인 민생 개선에 초점을 맞춘 시의회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맨인 의장은 특히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시 소유 부지를 전수조사해 저렴한 주택 건설에 활용 가능한 곳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쿠팡을 상대로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로펌 하겐스 버머는 쿠팡 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 고라브 아난드 최고 재무 책임자 등에게 주가 하락의 책임을 묻는 소장을 연방법원 북가주지법에 제출했습니다. 로펌 측은 현재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이며 지난해 8월 6일부터 12월 16일 사이 쿠팡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소송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법원 워싱턴주 서부지법에도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원고 측은 쿠팡이 SEC에 제출한 정기 공시에서 사이버 보안과 정보 관리 관련 핵심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기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의 맛과 문화를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뉴욕시 레스토랑 위크와 브로드웨이 위크가 개최됩니다. 뉴욕시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12일까지 5개 보로 전역에 위치한 약 600개 레스토랑이 참여하는 뉴욕 레스토랑 위크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프로모션을 통해 2가지 코스로 이루어진 점심과 3가지 코스로 이루어진 저녁 식사를 식당에 따라 30, 45, 60달러 등으로 책정된 특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진행되는 뉴욕 브로드웨이 위크는 뮤지컬 티켓 2장을 한 장 값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 39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